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자, 한국 인물사 연속 특강, 조선 후기 외교의 어떤 선구자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지난 시간엔 재미있으셨어요? 예. 예, 물론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황윤길과 김성일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하고 왜란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네. 믿어도 됩니까? 네.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한국 사회에서 요즘 얘기로 하면 갑자기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습니까?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조선왕조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태조, 태종, 세종 이런 식으로 조 아니면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죽은 다음에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이 조나 종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연산군과 광해군. 자, 광해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정변을 통해서 국왕 자리에 있다가 중간에 쫓겨난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마 광해군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설이나 혹은 TV의 사극을 통해서 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정변을 통해서 중간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뒤로 조선 후기의 역사책에서 이 광해군을 부르는 이름은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광해군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요즘 와서 광해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당시엔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혼주, 어리석을 혼자입니다. 어리석은 군주 혹은 쫓겨났다고 해서 패군, 즉 이렇게 중간에 권자로부터 끌어내린 군주 이런 의미로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 역사책을 보다가 혼주나 패군이란 말이 나오면 백발백중 누구를 가르친다? 바로 광해군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해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왜 나타났을까? 그건 이미 그가 역사에서 일단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기록되는 경향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보통 명사로 쓰고 있는 인조반정이라는 말 자체에 광해군을 저렇게 부르게 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반정. 반정이라는 말의 뜻은 올바른 곳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 고전에 나오는 반저정, 즉 어려운 세상 혹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가지고 올바른 곳으로 그것을 돌이킨다. 여기서 이제 요거와 요거를 따서 우리가 보통 반정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정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반정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올바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규정이 거기에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해군이 쫓겨난 인물이고 이후 조선 역사는 광해군을 쫓아냈던 서인들의 집권이 내내 이어지게 되면서 광해군은 자기 스스로를 복권할 만한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폭군 혹은 어지러운 군주의 대명사처럼
사람들의 뇌리 속에 콱 박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해군에 대한 평가의 첫 번째 측면이죠. 그런데 이러한 광해군의 평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광해군을 꼭 이렇게 봐야 되느냐? 광해군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에 초석을 놓은 사람은 놀랍게도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1933년이면 식민지 시대죠. 때는 바로 1931년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침략을 개시했던 때가 1933년이죠. 자, 그 정도는 아시겠죠? 네. 이 1933년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역사학자, 아직은 초반전이니까 한문을 쓰겠습니다. 도엽, 암길. 우리나라에서는 벼도자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도엽 그러면 이제 벼 잎사귀라는 뜻인데, 저 발음을 일본 발음으로는 이나바 이와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나바 이와키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교였던 일본 교토에 있는 교토 제국대학에다가 광해군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광해군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광해군 시대의 만선 관계. 만선이란 말은 뭡니까?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생선이 어선에 가득 찼을 때 보통 만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선은 그게 아니고 만주와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만주와 조선. 그러니까 광해군 시대의 만주와 조선 관계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교토 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해군은 결코 우유부단하거나 어리석은 군주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중국 대륙에서 명과 청이 교체되면서 그 교체되는 와중에 조선이 전쟁에 말려들 뻔했는데 그러한 말려들 뻔한 상황을 자주적인 중립 외교